그런 조건으로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뺏고 싶잖아요, 다시. 대부분 예. 균등하게 덮어 씌워줘가지고. 없으면 없으죠. 타당한 그런 부분은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재산이 가더라도.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에게로 재산이 이제 이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개 같은 논리로 같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증세, 상속증여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살아있을 때 하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분을 우리 세무 전문가인 유홍길 세무사님 모시고 좀 더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증여는 산 사람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주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받는 사람이 냅니다. 수증자가 냅니다. 수증자가. 네. 예. 근데 받는 사람이 못 내고 없어지면 그냥 증여세는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특별한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와 연대납세. 증여자와 네. 연대납부 의무가 네, 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뭐 회원권, 뭐 자동차, 모든 게 해당이 되죠. 그럼 제가 뭐 어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변호사인데 공짜로 일을 해줬다.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공짜로 일을 해준 부분은요. 타인에게 해준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상속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용역의 무상 제공이다 아니다. 그건 부가세나 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 대상이 되는 이런 재산들은 실제로 이제 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증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증여세 대상의 재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걸 이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제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이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 뭐 해외에 있는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다.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해서 받았다. 수증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있는데 그러면은 과세권이 미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 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증여자와 연대 납세 의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증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제 결국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연대납세 연대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뭐 해외에 있거나 뭐 국외에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 내야 된다. 이건 됩니다. 이 받는 사람이 내겠네요. 국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거주자는 무조건 거주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증여세는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뭐 일정한 기간 내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을 텐데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예. 3개월 후 말일까지입니다. 예. 상속세는 6개월 후 6개월, 말일까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는 짧을까요? 아무래도 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정리하는 게 네. 쉽겠다 네, 이렇게 쉽겠죠. 생각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빨리 이제 그게 기간이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네. 역시 이제 상속세와 똑같은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논리로 계산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혹시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산세 있습니다. 그것도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20%. 증여세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와 똑같습니다. 똑같다. 상속세하고 똑같이 예. 무신고 가산세 20%, 불성실 가산세 만약에 예. 신고를 잘못했을 예, 경우에는 예, 예. 과소신고 가산세 예, 작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그때는 가산세. 10%. 예, 10%. 둘 중에 하나. 예, 예, 그 다음에 납부불성세 가산세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부당하게 했다. 예. 40% 가산세. 40% 가산세. 야.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3%의 세금을 감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증여세도 네. 3% 네. 세액공제가 있다. 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증여라고 하는 게 일단 증여하고 났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준 거 돈을 내놔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보고 예. 있습니다. 가끔.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가는 경우에도 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는데 너 잘해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잘하면 내가 증여할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뺏고 싶잖아요. 다시. 예. 그래서 증여를 반환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세법상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신문지상에 보면 조건부 증여라 그래가지고 예, 예. 뭐 효도를 했을 때 뭐 증여를 한다, 안 했을 예. 때는 반환한다, 뭐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예. 효도를 안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예.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뭐 근데 먼저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전부 납부했어요. 예, 예. 했는데 다시 반환받는 경우는 증여세 뭐 환급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오래 지나버린 과세권이 오래 10년, 20년 지났는데 다시 그 증여세를 다시 토해낼 수는 국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증여세는 내면 네. 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여세 신고는 했는데요. 아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지 그거는 않아도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이내. 예. 예. 우리가 그 신고 기간 내에 예, 예. 증여한 재산을 반환했을 경우에는요, 예. 장수 증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여 재산은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증여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제가 학비를 내줬어요. 그 증여 아닙니까? 소득이 없는 예, 예. 자식에 대한 생활비라든가 그 정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죠. 사회 통념상 가능한 예. 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예, 예,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예, 손자 학비를 예. 대줘요. 대줬다. 예. 그 원칙은 증여- 예, 예. 증여죠. 예, 예, 그런데 아버지가 예, 경제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 예. 경우 예.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학비를 대준 거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를 과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통념상 네, 타당한 부분. 타당한 그런 부분은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 네, 실제로 네. 재산이 가더라도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를테면 요즘 이제 해외 유학 보내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많이 있는데 그 학비 생활비 하면 1년에 뭐 5천만 원, 1억씩 그렇죠. 이제 네. 주는데 네. 그러면 그거 증여세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사회 통념. 소득이 없는 자식을 부양하기 위한 거는 뭐 예. 나이에 상관없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직한 자녀 같은 경우 생활비를 도와주는 거는 그건 사실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괜찮지 않겠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통념상 네, 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 자식이 부모 생활비 대준 것도 사회 통념상 가능한 걸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분
학비까지 증여세 과세하면 큰일 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제가 그래 뭐 국내에서 하는 거야 학비가 네. 얼마 안 드니까 네. 그런다고 네. 치고. 네. 네. 근데 해외 가서 하면 뭐 학비와 생활비가 네. 1년에 뭐 1억이 그렇죠. 넘을 수도 2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줬는데 예. 학비를 제공을 했는데 예. 갑자기 10년 후에 보니까 예. 소득이 없었는데 자녀 재산이 예. 10억으로 늘어났다. 영원에서.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금을 출처를 하겠죠. 아. 그랬을 경우는 뭐 증여로 보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예, 우리들은 참 예.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하는 기부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공익법인이라든가 예. 뭐 사회기부단체 하는 거는 증여에서 불산입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 그건 이제 원칙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예. 또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일하던 이제 이 가사 도우미가 너무 잘해줘서 뭐 이를테면 한 5억쯤 이렇게 줬다. 뭐 그러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증여다. 5억씩 가사 도우미한테 주신 분 못 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들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에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증여라고 이제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뭐 증여세의 이제 면제 한도가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 자녀 5억까지 증여를 해가지고 신탁 회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뭐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애인 자녀가 수수하는 거 그런 경우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탁을 설정할 경우에만 그냥 장애인 자녀이기 때문에 5억 뭐 이렇게까지 증여해도 면세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탁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만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증여 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상속 재산도 이제 상속 공제가 있듯이 이제 증여 자산에는 공제도 있을 텐데 그 공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까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는 6억입니다. 배우자는 6억.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라든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1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아이고, 야 이거 뭐 주는 것도 이거 그 세금 내야 되고, 그렇군요. 증여세의 세율은 어떻습니까? 상속세와 똑같습니다.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고요. 1억 이하인 경우는 10%, 30억 이하인 건 50%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라고 하는 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고 상속은 이제 죽었을 때 넘어가는 이제 그 이제 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세율이 되지만 이 두 개를 잘 활용하면 전체 세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속 재산에 합산된 증여 재산은요. 상속인한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가능하도록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대 아빠가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뭐 통크게 하고 10년 후에 또 하고 그건 합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증여재산 합산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1억짜리 부동산이 돌아가실 때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1억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합산되는 게 이제 기간 단위로 잘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또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고 합산할 때 상속재산에 이제 합산하는 그런 경우에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산을 이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이 이전되는 가치가 이전되는 증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